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 새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면 기본적인 단위가 부부고 그 외에 아들, 딸, 자녀들, 또 넓히면은 손자, 손녀까지 되겠는데 이와 같은 부부와 자녀들과 가족의 생계, 생활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옷을 입고 먹고 집에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들, 딸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까지 공부하는데 많은 교육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녀 교육을 정상적으로 또 원만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고 돈을 또 벌여야 되고 그와 같은 돈으로 자녀 교육에 힘을 써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이러한 생존과 생활과 관계된 직업과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프랭클에 의하면 직업이라는 것은 정신적 신경증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제닉 뉴로시스라 그러는데 직업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신경증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생존이나 생활보다도 정신적 차원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프랭클은 실존적 욕구 불만이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실존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인데 실존이라는 용어는 실존 철학에서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존 철학에서는 존재와 실존을 구분을 해서 얘기합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이고 현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지만은 실존이란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잃게 되고 실직을 하게 되면 실존적 욕구 불만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직업을 잃고 실직을 하게 되면 이러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심화가 되어지면 자기를 비하하게 되는 것이요. 자기 스스로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를 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깊어지면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우울증세로 들어가서 삶의 의지를 상실하게 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우울증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한국 국민의 1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국민을 5천만으로 추산했을 때에 10%면 50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의 국민들이
우울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우울증 성별 진료인원 점유율을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31%, 여자의 경우는 69%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보다도 여자가 2배 이상 우울증세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우울증세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울증 발생 원인을 보면 제일 먼저 스트레스가 75.1%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 가정환경, 성장 과정 등의 문제가 44%, 지나친 경쟁에 따른 피로가 43.8%, 심약, 마음이 약한 것이 38%, 유전으로 오는 것이 26.9%, 자아 정체성 혼란이 23.2%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울증이 다시 유병, 재발하는 확률이 있습니다. 1개월 이내는 5.3%, 6개월 이내는 9.8%, 1년 이내는 12.9%, 평생은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울증도 문제지만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관련 행동을 하는 비율이 심각한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1개월 이내가 4%, 6개월 이내가 6.5%, 1년 이내가 8.7%, 평생을 통해서는 22.8%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살 계획하는 경우는 1개월 이내가 0.8%, 6개월 이내가 1.1%, 1년 이내가 1.4%, 평생은 4.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는 1개월 이내가 0.2%, 6개월 이내가 0.3%, 1년 이내가 0.3%, 평생은 2.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도 문제지만은 우울증과 관련해서 자살 관련 행동을 하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주로 우울증으로 고통당하지만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 분노의 숫자를 2010년 OECD 임시직 노동자 비율 도표를 보면 폴란드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스페인, 그 다음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분노 숫자는 24.8%입니다. 임시직 비율 OECD 최고 수준이고 실제 비정규직 비율이 48%나 됩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분노를 하게 됩니까? 충동 조절 장애로 말미암아서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 충동 조절 장애로 진료받은 사람이 3,030명, 2012년도에는 3,410명, 2013년도에는 3,261명, 2014년도에는 3,370명, 2015년에는 3,614명에 해당, 점점 충동조절 장애로 인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아 분노와 관련된 질환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사회고 무분별한 TV와 인터넷이 노출되어져 있고 경직한 사회 분위기 등으로 아이들의 정서도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가 2에서 16%, 품행장애의 경우 남자아이가 6에서 16%, 여자아이가 2에서 9%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품행장애는 소아를 위한 정신보건기관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처음에 1,500여 명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인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42년 유대인 학살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강제적으로 실직을 당하고 수용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강제 실직을 당했기 때문에 우울증과 아울러서 성격이 굉장히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상소리와 욕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서로가 말다툼을 하고 싸움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포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고 싶고 또 할 수 있는 조그만 일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가는 것을 빅토리 프랭클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곧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고 실현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그만한 일로 시작을 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점점 더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되어서 그 방면에 대해서 더욱더 잘하게 되고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김으로 해서 웃음과 유머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능이라 달란트라 얘기하지만은 또 교회에서는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표현이 되어지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주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재능이고 달란트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고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사회나 국가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감 속에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